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클로드 코워크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3가지 파트 정도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클로드 코워크를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예제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AI가 무섭다, AI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AI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죠. 네. 자, 지금부터 클로드 코워크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오늘은 클로드 코워크의 기본적인 활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 클로드 코워크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볼게요. 어, 일단 지식 노동자를 위한 데스크톱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클로드 코워크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썼던 클로드는 모바일에서도 되고 웹에서도 되고 다운받아서도 돼요. 근데 요 코워크는 데스크탑에서만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도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 뭐 맥OS 버전 이런 걸 다 사용하시면 돼요. 통상적으로 이 AI 회사들이 그 맥이라든가 뭐 이런 iOS가 사용자가 좀 적잖아요. 뭐 안드로이드라든가 뭐 윈도우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용자가 적은 곳에 먼저 베타 테스트를 해보고 안정화되면 사용자가 많은 윈도우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데스크탑 서비스가 완전히 시작이 됐고요. 들어가시면 앱을 다운을 받아서 들어가면 앱 다운로드 받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건 베이스가 Git이에요. 그래가지고 GitHub를 통해서 서버와 로컬에 있는 걸 연동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건데, 요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요건 이제 엔티그래피티나 커서 AI라든가 아니면 뭐 비주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VS 코드에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추가 애드온으로 사용을 해서 API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코어크는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코드의 형태를 데스크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폴더를 선택을 해서 그 폴더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로컬에서만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클로드 코드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게 코어크고요.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클로드가 만들었으면 챗GPT나 제미나이도 당연히 만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는 2026년도에 AI는 이런 식으로 좀 재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똑똑하다. 내 일을 대신해 준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클로드를 쓸 때 한도 걱정 없이 거의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도가 엄청나게 빨리 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요 수업 내용 잘 들으시고요. 요거에 맞춰서 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걸 동시다발적으로 시키면 한도가 넘쳐요. 그러면 그 한도가 넘칠 때, 예전에는 우리가 뭐 그 서비스 금액을 왜 한 달 단위로 보통 이게 결제를 하거나 연 단위로 결제를 하잖아요. 아니면 더 많이 하려면 뭐 금액이 10배나 비싼 맥스 이런 걸 썼어야 되는데, 지금 막 $5, $10 단위로 추가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클로드 코워크는 클로드 입장에서는 아주 제대로 만든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시장을 다른 곳에서 놓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는데 젠스파크요. 젠스파크 써보셨죠? 젠스파크는 이미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퀄리티 되게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는데 비싸요. 그래서 한 번 써서 뭐 $20 내고 쓰지만 거기에서 부족하면 크레딧을 추가로 계속 구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평소에 $20로 안 되고요. 보통 $50, $60 정도는 써야 제대로 그 성능을 쓰겠더라고요. 네, 데스크탑 에이전트를 활용한 코어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AI 기업 입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서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면서요. 그런 경우에 되게 놀라운 수익원이 되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폴더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오늘 뭐 먹지?", 뭐 "날씨가 어때?" 이런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인생이란 뭐야?" 이런 걸 물어보는 수준을 훨씬 벗어나서 좀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애초에 코워크라는 것 클로드라는 서비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AI를 다루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다는 조금 업무를 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포커스가 돼 있죠. 그래서
제미나이, 챗GPT 이쪽이랑은 시장 자체가 조금 달라요. 아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클로드 코워크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AI를 배워보겠다 이런 분들은 아닐 겁니다. 이건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어요. 클로드 자체는 무료도 쓸 수 있는데 이 클로드 코워크는 유료 사용자들만 데스크탑에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코워크는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대화 중심이죠. 그 다음에 코드는 개발자 중심의 워크벤치인데, 이 코워크는 에이전틱 실행이라고 해서요,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요청만 하면 클로드가 알아서 설계를 해줘요. 그리고 파일 같은 것도 제어하는데 또 100% 제어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한테 일일이 묻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방향이 좋아요? 저런 방향이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도를 먼저 여러분이 제시를 하는 거예요. 클로드한테. 지난달 뭐 영수증을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전엔 되게 맥락도 없이 앞뒤 문맥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폴더 하나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파일을 스캔하고 뭐 분류하고 변경하고요.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면서 중간중간에 파일을 조작하고 만지작 하는데 명령어를 또 실행해서 다른 에이전트를 불러요. 호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사용자한테 묻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렇게 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걸 오케이 하면 그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방식이 클로드 코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챗GPT가 열어둔 시대였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의 바이브 코딩이 이 코드로 굉장히 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막 긴장을 하고 뭐 커서 AI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인제 그런 개발자들만의 어떤 그 프라이빗한 성능들을 일반 유저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든 게 코워크다. 대신 이 클로드는 무료로도 제법 많이 쓰는데 코워크는 유료 사용자만 쓰기 때문에 AI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좀 캐시카우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로나 맥스에서만 가능하고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하고요. 일주일 단위로 계속 개선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만졌던 코어크하고 지금하고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치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깔았을 때는 이게 오푸스 모델을 기본값으로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요 모델이 있어요. 근데 기본값을 오푸스로 잡아놨어요. 근데 오푸스가 고난이 작업을 쓰고요. 리소스가 빨리 단다. 예. 그러니까 맥스 플랜으로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맥스를 쓸 상황은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감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네트 4.6으로 기본값이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그만큼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제대로 쓰시려면 오푸스를 쓰세요. 그리고 맥스 플랜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용자들이 반감을 많이 가지니까 이제 정책을 좀 바꾸지 않았나 싶고요. 여기 보면 한도가 참 중요한데 사용량이 있어요. 사용량이 있어서 이거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요할 때 그냥 끊어져 버려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요청하시는 작업 양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계산해 보시고요. 보통 5시간 정도에 한 번씩 리부팅이 돼요. 지금 저도 한참 뭐 작업을 하다가 이거 끊어질 것 같아 가지고 중간에 끊었습니다. 네, 이런 거 한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추가 사용량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예전에 이런 옵션이 없었어요. 한도 조정 어 더 쓸 때마다 몇 달러씩 더 사용을 할 건지, $50씩 쓰실 건지, $20씩 살 건지, 추가 사용량 구매도 가능합니다. $5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매를 해서 한도가 모자르면 더 쓸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한도에 대한 니즈가 좀 있을 것 같고, 코어크가 당분간은 제 생각에는 이 한도를 충분하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독보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작업을 충분히 고퀄리티의 작업을 할 대신에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AI가 답변했던 그런 기막힌 답변들만 가지고 이제 AI 시장에 들어왔던 후발주자들은 아마 시장에서 버텨내기가 어렵겠죠. 네, 그렇습니다. 데스크탑에서만 가능해요. 네. 코워크는 이제 폴더 정리, 리네이밍 이런 거 잘하고요. 그다음에 스크린샷 스프레드시트로 만드는 거. 사실 요게 코워크에서
그 공식 문서에서 이야기한 건데 요런 거는 사실 그전에도 다른 AI들에서도 잘 했고 브랜드 문서 자동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문서들을 쭉 업로드했을 때 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걸 만져줘요. 특히 요런 곳에 되게 많더라고요. 법률 검토 같은 거 리걸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법률 검토할 때도 그런 뭐 관련된 조항 같은 것들 다 집어넣으면 그런 걸 좀 체크해 주는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다음에 보안하고 통제에 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 지정된 폴더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폴더를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코어크가. 그다음에 승인을 중간중간에 합니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이 중간에 이제 작업을 걸어 놓고 딴 데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코어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중간중간 인간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네. 그리고 로그를 통해서 이전 작업들, 중간 작업들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있고요. 제가 이게 쓰다가 중간에 막 그 한도가 다 찬다고 그랬잖아요. 한도가 끝나면 5시간 이후에 다시 접속을 해도 이 로그를 다시 읽어요. 그러면서 세션을 다시 연결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에 따라서 설치하시고 앱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모드를 중간에 요 최스로 이제 딱 누르시면 전환이 되고 권한을 폴더를 지정해서 권한을 설정하게 되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거는 아까 살펴봤어요. 다운로드 하는 거. 그다음에 초기 설정을 하면 뭐 로그인하고 구독 확인 같은 거 막 하고요. 근데 막 무슨 뭐 터미널 같은 게 막 열리고 그 안에 최신 버전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코어크 모드를 활성화하고 작업 폴더를 지정하고 접근 권한을 승인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는데 요거 쪼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사용자 폴더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인제 그 윈도우에 보면 여기 숨긴 파일 보기 이런 게 있고요. 맥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커맨드 쉬프트 마침표를 누르면 이렇게 숨긴 파일들이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주로 설치돼서 깔리는 파일이 뭐냐면 여기에 메인으로 요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폴더가 있죠. 클로드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여러 가지 인제 그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이 여기에 있는 커맨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맨드가 아니고요. 여기에 커맨드는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테스트 삼아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 여기 플러그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이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그대로 구현을 했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파일들이 전부 이런 커맨드, 스킬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보이지가 않고요. 캐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캐시. 그러니까 작업 파일들의 그 프로그램 파일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이 파일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코맨드 폴더가 나온다. 그러면 그 폴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그 되게 복잡하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무슨 소리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 지정에 이 마케팅 플러그인의 명령 이게 커맨드예요. 커맨드, 커넥터, 스킬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시려면 이 폴더에서 보기가 있어요. 폴더에서 보기를 누르면 이 폴더가 보여요. 그럼 이게 여기 업데이트를 누르면 버전이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스킬이 있고 여기에 인제 폴더들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아까 그 설치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캐시 폴더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요 구간을 통해서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제 해킹이나 어떤 그 외부 침입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자동화가 있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살짝 봤어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물어보면 그냥 클로드 코워크가 브라우저를 열어 가지고 그 브라우저 사이트들을 다 검토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요. 웹사이트들 중에서 좀 그 보안이나 위험이 감지된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한다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그런 걸 다 로그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업무와 업무 사이에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채팅이 있었고 코워크가 있었고 코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인제 여기서 우리가 가운데를 누르면 코워크로 연결이 되고 여기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면 여기 뭐 디지털 마케팅 성과 보고서 엑셀 파일 데이터를 읽고 미디어별 성과 평가를 부탁해.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쫙 진행 상황이 보인단 말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 받아 적은 직원이 일을 하나씩 끝내면 체크리스트에 지우듯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떤 폴더에서 뭘 보고 있는지 지금 무역 관련 코드 실습 요 폴더를 지금 보고 있나 봐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맥락에 어떤 자료를 하고 있는지 쭉 보여줘요. 사고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 승인할 건지 다음 작업을 승인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이걸 눌러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요 세 단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서 접근하지 못하고, 허락하면 접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클로드의 이제 기본 방식이에요. 이건 이따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알림과 개입 포인트들을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합의를 해서 더 많이 공개를 할 건지 공개하지 않을 건지, 이건 수시로 중간중간에 살펴볼 수 있고요. 커넥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작업한 걸 그대로 집어만 넣는 게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구글 캘린더를 커넥터로 쓴다. 그러면 이 내용, 우리가 여기서 정리된 내용을 캘린더에 집어넣어. 그러면 집어넣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걸 여기서 써야 되거나 우리 폴더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승인할지 말지를 정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살펴는 보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커넥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커넥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슬랙이잖아요. 대화형 도구인데 승인이 필요하다, 항상 허용이다, 차단된다, 이런 걸 대화, 읽기, 그다음에 쓰기, 삭제, 업무별로 여러분이 이런 승인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하다가 업무가 좀 복잡해지거나 모호해지면 이걸 쪼개서 다시 가지치기해서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계속해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또 만들고 개선하고, 이런 것도 클로드가 자랑하는 그런 서비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폴더 자동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 폴더 자동화는 이제 막 복잡한 폴더들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정리해 주는데, 뭐 다운로드 파일이라든가 뭐 특정한 자료들을 오랫동안 놔뒀는데 이걸 뭘 버리고 뭘 남길지, 이런 걸 고민할 때 있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설치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래된 설치 파일들도 있는데 이걸 놔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지워야 될지 남겨야 될지, 그리고 뭐 제가 만든 이미지 파일은 남기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건 언제든지 검색해서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지우고 싶은데, 그런 거 안 지워서 막 몇십 기가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한번 그 한도 때문에 미리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자, 클로드예요. 자, 폴더에 있는 파일을 정리해라. 그러면서 이제 중복된 파일은 따로 모으고, 프로그램 폰트 설치형 파일, 인터넷에 다운 파일, 이미지 파일은 삭제해줘. 이렇게 제가 클로드한테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폴더를 열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파일을 정리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할게요. 삭제 작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삭제 전에 목록을 보여줄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삭제를 할 건지, 이걸 물어요, 사용자한테. 근데 저는 삭제 전에 목록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걸 권장한다고 좀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날짜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클로드가 또 물어요. 예, 그러면 연도, 월별로 할 건지, 저는 월별로 있는 폴더는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연도로 해달라.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물으면서 이제 쭉 진행하고, 오른쪽에 보면 진행 상황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다 토큰들인데요. 토큰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네, 이 폴더 정리하는데 파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정리하는데 3일은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런 경우에 이걸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결제를 하셔야죠. 네, 사용량을 결제하시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무모한 작업은, 특히 이제 폴더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굳이 클로드로 하기에는 리소스가 좀 너무 아까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명령어를 집어넣는 엔터 화면이 대기열이라는 명령어로 바뀌어요. 쉬프트 마크에 대기열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업이 일단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막 20-30분은 걸리고요. 몇 시간 동안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간에 뭘 수정을 하고 싶거나 약간 다른 명령을 하거나,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클로드 코워크한테 명령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작업의 어떤 흐름을 깨지 않고요. 그럴 경우에 대기열에다가 입력을 해서 보내면 중간에 먼저 가 있고요. 클로드가 잠깐 쉬는 시간이거나 다른 파일을 점검할 때 이 대기열에 있는 사용자의 요청사항을 중간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기열이에요. 긴 작업, 보통 오래 걸리는 작업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거나
코워크한테 "코워크는 어떻게 쓰면 좋아? 뭐가 장점이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그 간단한 답변을 위해서 30분, 20분을 막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채팅하고 코워크하고는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요걸 좀 유념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한 번씩 더 물어보고 풀어보고 사용자가 오케이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인제 쭉 해서 접근을 했고 뭘 하고 인제 정리 다 했어요. 뭘 지우고 뭘 남길지 물어보죠. 그러면서 지금 5.1 기가 정도가 제가 삭제해야 될 걸로 클로드가 판단했습니다. 그럼 이제 "삭제를 해." 그러면 이걸 삭제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제 규칙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하는데 AI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소통하면서 계속 바꿔요. 파일명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계속 묻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그러면서 인제 중복된 내용들은 이걸 지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우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카이브 같은 걸로 이렇게 모아 놓아서 나중에 오류가 생길 것 같은 것도 백업을 해 놓는 그런 되게 지혜로운 그런 어 그 업무의 동반자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클로드는 그래서 코워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어크한테 일을 시키려면 이걸 클로드에서 모듈화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불러요. 예전에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남들이 만들어낸 프롬프트들이었잖아요. 여기서도 약간 그거랑 개념이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그런 커맨드나 스킬 파일들도 보안으로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일단 내가 다운을 받으면 내 거예요. 나에 맞게 최적화를 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플러그인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주로 제가 처음 설치했을 때 있었던 플러그인들은 요렇게 10개예요. 세일즈, 마케팅, 리걸, 파이낸스, 서포트, 프로덕트,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서치, 그다음에 바이오 리서치, 프로덕티비티인데 그 이후에 계속 추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거 만드는 데도 한 3일 걸립니다. 네. 자, 그래서 플러그인을 요건 여기서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이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이 플러그인이 있어요. 플러그인.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플러그인 탐색 있죠. 도구 연결. 도구 연결은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뭐 슬랙이라든가 피그마, 캔바 연결된 건 여기 인제 "연결됐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새 스킬 만들기는 여러분이 직접 스킬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스킬 파트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플러그인 탐색입니다. 여기서 쭉 다운받은 건 이렇게 관리를 들어가면 요 바로 고 플러그인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요. 어 그다음에 다른 플러그인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플러그인 탐색을 눌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플러그인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플러그인 바탕으로 이렇게 작업이 만들어지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제가 최신 걸로 업데이트 했는데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들은 오른쪽에 나타나요. 그전 파일을 그냥 두고 새로운 버전의 파일들이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 폴더가 어디 있는지 여기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직접 파일을 찾아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기 인제 요 업데이트를 누르면 여하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요게 플러그인이고요. 플러그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명령, 커넥터, 스킬인데요. 명령하고 스킬은 쪼금 그 용도가 다른데 뒤에서 살펴보고요. 커넥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챗GPT에 보면 앱 앤 커넥터 뭐 이런 식으로 있고 다른 데서도 커넥터 이런 게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서비스들을 붙여와서 가져오는 거. 이거 MCP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클로드 코워크는 이렇게 연결된 커넥터들을 자기가 사용자와 합의하에 마음대로 구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요. 여기 보면 편집을 통해서 클로드 맞춤 설정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 이게 뭐가 지금 이렇게 꼬였는데 명령어로 이렇게 들어가 줘요. 예. 그러니까 객관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용의 객관식으로 이렇게 지금 뭐 지금 왜 이게 이렇게 그러나 자,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명령에 어널라이즈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챗으로 맞춤 설정하면 이렇게 명령이
요걸 대신 명령어를 써줘요. 그럼 여기서 밑에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시면 돼요. 이런 방식이고,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커넥터는 그 플러그인에 맞는 커넥터들이 조금씩 달라요. 예, 그래서 필요한 건 더 설치하시면 되고, 이렇게 연결됐다, 안 돼, 연결됐다, 이런 것들 있고, 계속 이 커넥터들도 추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인 탐색. 그래서 아까 이게 보셨던 게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업로드. 이건 여러분이 로컬에 맞는 걸 업로드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시기 좀 힘들고요. 클로드와 함께 창작하기를 누르면, 함께, 지금 왜 여기 문장이 이렇게 아마 한 줄이 밀려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 마지막 시간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이다. 그리고 각 플러그인들은 여기서 편집해서 할 수 있고, 폴더에서 보기를 누르면, 네, 그 스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깥에서 아무 데서나 그냥 뭐 프로그램 폴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캐시로 캐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 이 안에서는 접근할 수 있고, 수정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스킬 복사, 또 채팅해서 사용하기. 여기서 채팅해서 사용하기를 누르면 경쟁사 분석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플러그인을 이렇게 바로 불러와서 여기서 뒤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을 하면, 이렇게 파란색이 들어간 건 명령어가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스킬하고 커맨드 둘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경쟁사 분석에 경쟁사 짝대기 극국 분석, 이건 제가 커맨드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경쟁사 분석이라고 해 놓은 건 스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노션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커넥터도 불러올 수 있고. 근데 불러오는데 보통 챗GPT 같은 경우는 at을 누르면 불러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at을 누르면 프로젝트만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커넥터에서는 불러오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모든 커넥터들을 다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기 싫은 것들 있죠. 이거는 이렇게 예, 그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해 놓으면 이걸 안 불러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워크는 모든 여러분이 연결된 커넥터를 다 활용한다, 알아서.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 그래서 명령어 커넥터 스킬이라고 말씀드렸고, 플러그인을 누르면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살펴봤던 것들이죠. 플러그인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플러그인은 세 가지가 세트다.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슬래시 해서 불러오는 것은 명령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뭘 할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드가 전체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고, 여기 보면 다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가 되어 있는 게 한글로 여러분이 명령을 해도 영어를 읽어서 한글로 가져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쓰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다음에 커넥터는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활성화하는 거, 쓰는 거, 이런 거 쓰시면 되고,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보통 이제 읽기는 항상호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쓰기라든가 이렇게 민감한 것들은 여러분이 좀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부분 승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건 스킬이에요. 스킬도 슬래시처럼 직접 호출도 가능한데, 호출하지 않아도요,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명령을 하면 그 클로드 코워크가 대충 계산을 해서 그냥 불러옵니다. 필요한 스킬들을 가져와요. 그래서 뭐랄까, 이건 되게 꼼꼼하게 해 놓기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여러분의 프롬프트를 AI가 이해를 하고 필요한 걸 호출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직접 호출도 가능하지만 그냥 명령어를 넣으면 거기에 문맥에 맞게 가져온다.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 내용도 다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 특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첫째 시간을 일단 마무리를 간단하게 해 볼게요. 명령이라는 게 있고, 커넥터라는 게 있고, 스킬이라는 게 있었죠. 명령은 코어크 안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작업 버튼 같은 거고, 슬래시 누르면 이제 명령이 실행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주 대상은 현재 코어크 세션에서 선택한 폴더나 프로젝트 파일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반복되는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편하고요. 그 틀에 맞게 모든 업무가 일목요연하게 진행이 되죠. 자, 그다음에 커넥터는 뭐 지메일, 노션, 뭐 드라이브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결해 두면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사용해요. 외부 도구들이 주 대상이고, 이메일, 뭐 캘린더 연동하거나 이런 것들 수시로 활용하고, 아까 보셨지만
비활성화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활성화되어 있고요. 수시로 코어크가 들락달락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스킬은 특정 업무에 대해서 좀 묶어 놓은 거라고 하는데 구조가 이 명령이랑 스킬이랑 좀 다르고요. 또 스킬 중에서도 그 분야, 플러그인 분야에 따라 좀 달라요. 마케팅이나 뭐 세일즈나 이런 건 한 파일들이 있는데 밑에 가면 바이오나 뭐 리걸이나 이런 것들은 폴더 단위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좀 클로드 코어크에 되게 기술의 정점이 담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파일들도 다 열어볼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파일들을 하나씩 다 열어볼 거예요. 예, 이렇게 슬래시해서 또 할 수 있고 자연어 상황에서도 연결할 수 있고, 클로드가 읽는 지침 파일, 예시, 템플릿 이런 게 이제 스킬이 되고 그 톤에 맞춰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우리 뭐 브랜드 톤으로 다른 내용도 검토해 줘. 이런 업무 같은 걸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기초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명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령을 좀 잘 이해하시면 뭐 스킬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커넥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어서 뭐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살펴보고 어 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최적화하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